일반 운전자는 120도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령화되면서 이 각도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인지 능력, 그리고 판단 능력, 조작 능력이 전반적으로 다 떨어집니다. 면허를 반납하며 인센티브를 주는 운전면허 반납 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나이 들면 운전하는 게 되냐, 이것도 이동권 침해 아니냐, 이런 의견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고령자 노인 기준이 65세가 맞냐? 우리 70세로 올리자.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10만 원, 30만 원은 터무니없는 금액입니다. 면허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버스와 덤프트럭 같은 대형 차량을 운전하려면 어떤 면허 필요하죠? 일종 면허죠. 면허는 있는데 운전을 하지 않아서 좀 소용없는 면허, 뭐라고 하죠? 장롱 면허. 맞습니다. 그리고 자진 반납하면 인센티브 주는 면허는요? 바로 고령자 면허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 고령자 면허인데요. 찬반 의견이 아주 팽팽합니다. 두 분의 모빌런들과 함께 이 문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천대 안전교육연수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와 네, 안녕하세요. 함께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 만큼 또 고령 운전자분들도 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속도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합니다. OECD 37개국 중에 1등입니다. 1등도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흔히 전체 인구 중에 이 65세 이상 인구가 7%가 넘으면은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요. 또 14%를 넘으면은 고령 사회. 근데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기간이 프랑스는 100년이 넘고 또 미국은 뭐 60년이 넘거든요. 우리는 17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빠르게 지금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도 정말 빠르게 늘고 있죠. 그렇죠. 전체 지금 65세 인구가 한 800만 명 좀 넘거든요. 현재 지금 한 400만 명 가까이 되고 있죠. 이게 진짜 마음 많은 청춘인데 이 몸이 제대로 따라주지 않아서 일어나는 사고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실제 고령자의 교통사고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일까요? 네, 맞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른다면 2016년 그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2만 4천여 건에서 2020년 3만 1천여 건으로 27% 정도가 증가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OECD 다른 나라와 한번 비교해 본다면 OECD 평균 사망자 수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7.6명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8명으로 약 2배 이상 증가되고 있습니다. 70대 이상 고령자가 75.7%는 아직까지 운전하는데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본인이 운전하기에 나쁘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없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교통사고라는 것이 불의 순간에 일어납니다. 순간적인 상황에 대처하면 사고가 안 일어나고 대처 못하면 사고가 일어나는데 특히 고령 운전자들은 인지 능력, 그리고 판단 능력, 조작 능력이 전반적으로 다 떨어집니다. 이와 같이 고령 운전자들은 교통사고에 많은 취약한 점도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그 고령 운전자의 돌발 상황 반응 시간은 1.4초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관련 논문들을 찾아보니까 이것과는 조금 배치가 된 이야기들도 좀 있더라고요. 노인 운전자의 브레이킹 시간에 대한 데이터는 명확하지가 않고 오히려 이제 경험이 나이를 상쇄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있던데 원장님 이건 어떻게 봐야지 될까요? 사실 지금 우리 고령 운전자분들이 본인은 운전을 잘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전혀 나는 신체적으로 전혀 문제 없어. 사실 마음은 그런데 실제 또 몸이 안 떨어주는 겁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일반 운전자보다 이 고령 운전자의 시야각, 이 운전자가 보는 이 시야각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보통 일반 운전자는 120도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령화되면서 이 각도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60도로 줄어들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만큼 내 주변에서 발생하는 그 위험 상황에 대처를 못하는 거죠. 급증하는 고령의 인구 그리고 그만큼 또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의 사고들 이런 거를 막기 위한 대책이 아예 없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3년마다 진행되는 수시 적성 검사가 있잖아요. 요 검사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렇죠. 예, 이전 지금 75세 이상은 3년마다 한 번씩 하죠. 그러니까 과연 이 적성 검사는 나 자신이 운전할 능력이 되는지, 특히 이제는 인지 검사, 치매 검사, 기억력 이런 부분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적성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 어르신 운전자들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 운전자들을 보호해 드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함이죠. 이렇게 수시로 적성 검사를 실행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안하다 하셔서 이제 아예 면허를 반납하며 인센티브를 주는 운전면허 반납 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행안부와 경찰청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각 지자체마다 그런데 혜택을 주는 나이 그리고 인센티브의 내용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서울시의 경우를 살펴보면요. 만 70세 이상 운전자가 자진해서 면허증을 반납했을 경우에 10만 원 상당의 선불 교통카드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30만 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까지 제공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동참을 많이 하시나요? 이게 동참을 많이 하면 좋은데 그 실태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 가운데 반납을 한 비율은요. 지난해 기준으로 2.09%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수치를 놓고 봐도요. 계속 2%대에 머무르고 있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 뭐 이렇게 반납하시는 분들이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 저조할까요, 참여가? 이 어르신들은 오랫동안 또 운전을 경험을 많이 갖고 계시다 보니까 내가 젊은 사람보다 더 조심하게 더 천천히 운전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너무 불편하죠. 자동차 없으면은 또 더군다나 지하철까지 지하철 계단도 또 뭐 힘이 드시고요. 특히 택시가 더 심한데요. 택시 운전하시는 분의 한 40% 가까이가 65세 이상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이분들은 생계인데 당장 내 핸들을 놓으면은 내 생계가 지장이 있는데 라는 어떤 그런 항변도 하시는 거죠. 또 그다음에 이 유인책에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뭐 이런 부분도 좀 퀘션이죠. 네, 맞습니다. 이 자진 반납이라는 그 제도 자체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스스로 반납하게 만든다? 그러면 필요 없거나 안 하는 경우에나 반납을 하지 본인이 운전을 해야 된다? 필요성이 있다면 반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이러한 자진 반납에 대한 어떤 혜택을 준다면 그 혜택보다 불편과 어떤 불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반납이 현실적으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극단적으로 생각한다면 저희들이 면허를 취득할 때는 나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면허를 반납하는 그 기간도 논리적으로는 둘 수 있습니다. 저는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 있네요. 그만큼 심각성이 인지가 되면서 이런 부분에 공감이 된다면은 사실은 가능하죠. 그러나 현 상황에서 70이다, 75세다. 딱 끊어서 했다가는 아마 난리 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적성 검사가 중요한 겁니다. 두 분이 이제 면허를 반납하는 게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제 사고를 막기 위해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반납 제도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내시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나이 들면 운전하는 게 되냐? 응? 이것도 이동권 침해 아니냐? 이런 의견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저도 3년 후면 제가 고령 운전자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그 신체적인 능력이란 이건 본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뭔가 적극적으로 계도하면서 함께 이렇게 이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원장님께서는 혹시 3년 후에 반납을 하실 아유, 의향이 저는 있으세요? 그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젠 스스로 어떤 뭐 몸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이런 사고 날 뻔했다. 그러면 제가 반납합니다. 네. 전 65세 대신 바로 반납한다 하실 줄 알았는데 아유, 저는 반전입니다. 그러세요. 65세는 좀 이르지 않나? 맞아요. 이런 생각도 살짝 이래요. 사실 들기는 합니다. 요즘 워낙 다들 젊게 사시고 건강하시니까요. 근데 이제 해외의 경우에는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실리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본이 그런 제도를 가장 잘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1년에 지하철이라든가 대중교통수단 무료 이용권도 드리고 또 온천 이용권이라든가 지역 상품권도 이렇게 드려가지고서 그 상품을 또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뭔가 혜택을 계속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죠. 이게 말씀하셨듯이 일본은 그 서포트카라고 해서요. 고령자가 안전 옵션을 달린 차량을 구매하면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교통 낙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 노인 안전 옵션을 선택하게끔 해서 그걸 좀 지원하게 하는 제도가 있으면 어떨까 좀 싶습니다. 네. 근데 해외 같은 경우에도 어떤 방향으로 교통 안전을 우선할 것이냐, 뭐 이동권을 우선할 것이냐 한번 살펴본다면 영국, 일본 같은 해외는 급발진 방지 장치를 부착시키고 또 최고 속도를 제한하는 등 조건부 면허를 도입하기도 하고 또 일본에서는
면허를 반납했다. 그러면 2년간 이 교통수단을 제공해주는 혜택도 주고 있고 미국 여러 주에서는 고령 운전자 대상으로 면허 갱신 주기를 제한하는 식으로 고령 운전에 대해서는 제한은 가해지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유림 기자가 이야기 들어보고 왔습니다. 고령 운전은 위험하다. 65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를 반납해야 한다는 시각에 대해 먼저 어르신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운전면허를 반납하셨을까요? 전혀 생각 없습니다. 문명이 발달된 현대에서는 반납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 지금 초보 운전 딱지를 붙이고 다녔듯이 고령 운전자는 고령 딱지를 붙이고 다니면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신도 깜빡깜빡하고 실수하기 쉽지. 노인이라 젊은 사람보다 아무래도 위험하잖아요. 면허증 취소하고 안 해야 돼요. 나이가 75세가 넘어가도 80세 되면은 정지를 시켜야지. 올해 9년째 돼. 애들도 그걸 반납하라고 그래서 내가 한 거야. 혹시 운전했다가 반납하신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지인분들 중에서? 반납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도 나이가 우리보다 한 10년은 젊은 사람인데 이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반납해야 된다고. 75 넘으면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젊은 층의 생각은 어떨까요? 운전자들이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이게 고령 운전자분들이 직업으로 운전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무조건 이게 반대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령 운전자들께서 혹시나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사고의 위험에 처했을 때 가장 좋은 판단을 하시는 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사고가 꼭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목숨까지 위협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해결해야 될 여지가 있지 않나 싶어요. 65세 이상 분들에 있어서 이제 면허증 자진 반납하는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자진해서 반납하시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지 능력이나 반사신경이 떨어지는 게 꼭 나이랑 무조건 상관되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면허증을 뺏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아이디어들 그리고 사례들 들을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놀랐던 건 젊은 분들의 생각이 맞아요. 좀 다채롭다는 거, 네. 그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면허 반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깊게 나눠보고 싶은 거는 어떻게 하면 면허 반납에 더 어르신들이 호의적으로 대하실 수 있을까라는 점인데요. 자진 반납 인센티브가 10만 원이란 말이죠. 서울시의 경우는. 네. 근데 이 10만 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전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뭔가 이 소중한 거를 이렇게 다 이렇게 내놓는데 이게 또 돈 10만 원 가치밖에 없나라는 약간 씁쓸한 자괴감도 좀 들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선불 교통카드인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기차 타고 택시 타면은 뭐 한 대여섯 번 타면 못 하겠는데요, 그렇죠? 네, 10만 원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이 이동권이라는 것은 사실 운전을 안 함으로써 다양한 부분에 대한 어떤 혜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제한을 가하되 그러면 이동을 못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혜택은 그만큼의 혜택은 더 많이 주어져야 됩니다. 이 고령자의 그 운전 대책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다가 한지 면허 제도 이런 거는 어떨까? 그게 뭐죠? 그러니까 도심지의 진입은 완벽하게 제한을 하는 거예요. 이제 시골 자택에서 가까운 뭔가 환승센터라던가 여기까지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예.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요. 일본이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체험 교육을 시켜드리거든요. 그런 위험성도 알려드리고 위험성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드리는 교육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본인의 어떤 신체가 떨어지는 것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75세가 되면은 치매 인지 검사까지 다 하는 거죠. 적성 검사나 아니면 보험료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할증을 시킨다 이런 부분도 약간의 불이익을 줌으로써 본인이 스스로 운전 안 하게끔 그리고 또 반납을 할 때 혜택을 더 상승시켜서 이런 식으로 제한과 혜택을 겸병하는 식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또 다른 아이디어네요. 오히려 이제 더 돈을 쓰게끔 해서 좀 부담스럽게 해드려서 이제 면허를 반납하게끔 하는. 그래서 우리 선진국에서는
이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 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지역마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은 보험료를 더 많이 부과하고, 결국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으면은 보험료를 높이는 거는 타당한 거죠. 정부에서 2025년부터 고령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서 야간 운전을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분이 운전할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테스트해 보겠다는 겁니다. 운전자 스스로 나 자신의 운전 능력을 한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주 바람직하죠. 그러면 잦은 반납 적용 나이가 65세로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 적정한가? 그 사실은 지금 대한노인회하고 고령자 노인 기준이 65세가 맞냐? 우리 70세로 올리자. 자, 이런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상당히 좀 저는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65세는 저는 조금 너무 낮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2년, 3년 후에 저 65세인데. 네. 개인적인 감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맞습니다. 65세라는 나이가 사실 노인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되느냐 하기에는 아직까지 65세라는 나이는 젊은 나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동연한이라고 법원에서 인정하는 가동연한이 65세, 공무원 정년이 60세, 62세, 65세 이러합니다. 그러면 운전이 취미냐? 취미라면 사실 나이 제한이 둬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운전이라는 것은 업입니다. 운전하다 사고 나면 단순 과실치사상죄가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더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이와 같이 운전이라는 것은 업무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정년을 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정년을 정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쉽사리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사회적 합의가 완전히 성립되지 않는 한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법에서 어떤 나이를 정한다는 것은 가장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요즘에는 운전자 면허증 반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운전 졸업 이런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단어로 조금 대체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예. 예. 저희가 많은 이야기 나눴지만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100세 인생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 없이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두의 안전을 지킨다는 관점에서 지갑에 있는 면허증을 한번 살포시 꺼내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모빌리티에 대한 집착남녀 모빌런들, 오늘은요 허가천대 안전교육연수원장,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네, 모빌런들은 다음 주 수요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